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2일 오전 7시 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사고 구조 그리고 정책 방향이 김정은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김정은을 타도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 그리하여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자유통일을 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김정은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만들 것이냐, 김정은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데 맞춰져 있다가 보니 거의 모든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북한 동포를 외면하고 심지어 김정은이가 보낸 풍산개의 새끼를 대우하는 게 탈북자 대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유를 찾아온 두 사람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고문당하고 죽는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정판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구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은 수준의 나라입니까? 또 북한이 올림픽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집단인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외국에서 더 신랄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국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비판이 별로 없어요. 올림픽이라고 하니까. 1988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정권이 이어서 성공시킨 그 위대한 서울올림픽 정신에 비추어 볼 때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구상은 이건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이게 반역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흥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워싱턴 포스트의 도쿄 지국장 사이먼 데니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림의 떡이다. 바보스럽다.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면서 유명한 1936년 나치 치하에서 있었던 베를린 올림픽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발 기사로 썼네요. 주로 인권 전문가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을 많이 등장시켰습니다. 수잔 숄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인권 전문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임모랄하다. 이것은 비도덕적이다. 이게 가장 아픈 표현 아닐까요? 비도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권 탄압하고 있는 북한과 활발한 민주국가인 한국이 같은 레벨에서 올림픽을 개최하자는 것 자체가 이게 비도덕적이다. 그리고 한국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 이 북한 인권을 많이 다루는 이 휴먼 라이트 워치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인 이 로버트슨, 필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라라랜드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영화에 라라랜드라고 있죠. 라라랜드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문샷 오브 에픽 프로포션.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 하면은 역사적일 정도의 헛발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적일 정도의
에픽 프로포션이라면 역사적인 아주 획기적인 몬샷, 헛발질이다, 환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다, ridiculous. 이것은 수잔 숄티 미국 디펜스 포럼 대표가 한 이야기인데, 자, 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강제 노동을 동원해 올림픽 경기장을 건설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카타르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혹사시켜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데, 이 노예 노동자, 주민들을 잔혹하게 동원한 경기장 건설을 하면은 거기서 과연 올림픽 정신이 구현되겠느냐? 이 민주국가에서 여기 참여하겠느냐? 잘못하면 보이콧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아픈 지적도 했습니다. 북한 선전물을 별것도 아닌 북한 선전물을 가져가다가 붙들려가지고 17달 동안 고문받고 투옥돼 있다가 산송장이 되니까 돌려보내서 결국 죽게 한 사건, 즉 오토 원비어 사건, 이런 게 만약 평양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더구나 작년에 희한한 남북 축구 경기가 북한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경기장에 관중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경기를 하는 이런 북한을 상대로 이 문재인 씨가,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죠. 남쪽 대통령이 올림픽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이게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결코 반문재인적인 언론이 아니에요. 하도 참다 못해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올림픽 정신은 이런 게 아니죠. 올림픽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사원박질 많이 하는 그리스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은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게 1988년 서울올림픽입니다. 서울올림픽을 유치할 때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서울올림픽 유치 과정이 기적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그 해에 서울시를 시켜서 올림픽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이 박종규 전 경호실장이었어요. 이분이 세계 사격 대회를 한국에서 치러보니까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올림픽 유치를 건의하는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극복한다. 그리고 남북 대결에서 우리가 결정적 우위에 선다. 그리고 올림픽을 통해서 동구 공산권 중국까지 포함해서 접촉한다. 이런 대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그런데 아주 기적적으로 우리가 일본에는 그때 나고야를 밀었는데 별로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맞다, 옳다. 그래 해야 이 한국이 튼튼해져야 일본이 안전해진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야 올림픽 개최를 따내고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전두환 정권의 큰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87년에 어마어마한 민주화 운동,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지만은 전두환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동원해가지고 진압을 하면은 서울 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또 데모하는 사람들도 너무 하다가는 이게 서울 올림픽은 전 국민적 합의인데 이것은 좌우를 떠나서 민주화, 군부를 떠나서 전 민족적인 사업 아니냐 해서 자제를 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이 한국 민주화를 뒷받침했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습니다. 북한 빼고는 거의 다 소련도 들어오고 중국도 들어오고 올림픽은 또 근사하게 치러졌습니다. 박철직 조직위원장이 잘 했습니다. 그리고 온타임으로, 그리고 신기록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흑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울올림픽을 딛고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을 펴니다. 그동안에 접촉을 하면서 한국이 저 동구권 사람들 눈에 보아서도 이게 거지 국가인 줄 알았는데 텔레비전에 중계되는 한국의 역동적인 특히 서울, 한강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뭐냐? 우리가 공산주의 밑에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 이듬해에 동구 공산권이 다 민주화되는 그 하나의 기폭제가 바로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깔아놓았던 일종의 외교 채널 이런 걸 풀 가동시켜가지고 동구 공산권, 소련, 중국과 수교를 하는 거죠. 이런 서울 올림픽과 지금 문재인 씨가 구성하고 있는 이 남북 올림픽은 질이 다릅니다. 질이. 하나는 김정은을 위한 올림픽이고 김정은을 위해서 서울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낮추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처럼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 서울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반대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두고 보면은 한국 사람들도 문재인 수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종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문재인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새벽부터 별로 즐겁지 않는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요사이 조갑제 TV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은 커뮤니티 코너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많이 이용하시면서 저와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